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공동담보의 보전, 고의부인과 유형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부인할 행위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의부인의 성립 요건과 해석, 그리고 부인권이 문제되는 각종 행위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먼저 고의부인의 성립 요건입니다. 고의부인이 성립하려면 첫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와 다수설은 적극적 가해의사까지는 필요 없고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셋째, 수익자도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 자신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의 구체적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이를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전형적인 사회행위로 좁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편파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또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채권자를 해할 위험에 대한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단순히 다른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는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본지 변제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의무 이행입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본지 변제도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그 본지 변제가 특정 채권자만을 우대하는 편파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고의부인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그리고 일정한 공과금 납부에 대해서는 법이 명시적으로 부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와 담보권 설정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담보권이 별채권이므로 기존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가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에서는 담보권자도 절차 안에서 권리조정을 받으므로 기존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역시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차입을 위한 담보권 설정은 영업 계속 등에 필요하고 담보가치와 피담보채권 사이에 합리적 균형이 있다면 유해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채무까지 함께 담보하였다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담보권 실행행위입니다. 파산 절차와 달리 회생 절차에서는 담보권 실행행위를 실질적으로 집행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회생 절차에서의 담보권 실행행위를 법 제104조의 집행행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아 부인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에서는 담보권자라고 하더라도 절차 밖에서 우선 만족을 얻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적정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이 재단에 남아있으면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에서는 재산을 소비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총채권자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에서는 적정가액 매각이라도 기업 유지에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고 대금의 보전이 불확실하다면 부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음 발행입니다.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변제에 가름하여
어음을 발행, 인수, 배서하는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음 채권에는 강한 권리 추정이 작용하고 어음이 양도되면 인적 항변이 절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부인 제도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회생재단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히 회생 절차에서는 공동담보 보전이 기업의 계속과 직결되므로 고의부인은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공동담보의 보전, 고의부인과 유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